문명의 기원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각 문화가 자신의 기원에 대해 만드는 건국 신화를 제외하고 문화가 탄생한 정확한 시기를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은 그들의 기원과 최초의 파라오에 대한 물질적 및 서면 증거가 있는 몇 안 되는 아프리카 문화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시작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프타 해변 문화. 최초의 천문학자. 이집트가 고대의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로 자리 잡기 훨씬 전에 이집트는 기원전 1만 년 동안 나일 유역 근처에 살았던 일련의 작은 민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초기 문화 중 하나는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누비아 사막에 위치한 압타플라야의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는 기원전 10,000년에서 5,000년 사이이며 이 지역에서 최초의 크롬을 개발한 선구자로 간주되며 그 고대는 기원전 6100년에서 5800년 사이, 즉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1000년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체 물리학자 토마스 브라운에 따르면 이 거석은 천문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돌의 분포가 대략 25,000년마다 반복되는 오리온 벨트의 별들의 회전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소의 유골도 점토로 만든 지붕이 있는 석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암소로 대표되는 하토르 여신 숭배의 기원에 대한 최초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왕조시대 동안 패션과 메린 문화. 최초의 농부부터 압타플라야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카이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같은 이름의 오아시스에 서식하는 파이움 문화가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52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밀과 보리를 저장하는 헛간 유적, 굴뚝 유적, 초가 지붕의 갈대로 만든 집이 이 문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도구 중에는 사냥 관행을 나타내는 도끼와 돌칼과 화살촉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원전 4000년경에 에미리탄 문화가 이집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문화는 농업에 전념하고 오두막에서 살았으며 소를 나타내는 테라코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순양, 소, 염소, 돼지, 길들여진 개를 기르는 일도 했습니다. 그들의 장례의식과 관련하여 그들은 집 근처의 얕은 타원형 구덩이에 돗자리나 동물 가죽으로 덮인 태아 자세로 죽은 사람을 매장했습니다. 마디부토 문화, 최초의 광부. 메리덴스 문화와 병행하여 바달리안스 문화는 기원전 4400년에서 3800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농부이자 목장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공동묘지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나일강 오른쪽 두 개 있는 아시우트 인근에 위치한 엘바탄의 공동묘지입니다. 목걸이, 도자기 부적, 도자기 그릇 및 상아 또는 돌숟가락. 독일 이집트학자 엘크 덩커에 따르면 기원전 4000년경 바다리아 문화는 이집트에 위치한 문화와 이집트에 위치한 쾌다 문화로 나뉘었다. 이집트학자 마이클 호프만에 따르면 나일 삼각주 부근에 위치한 하단 문화는 이 지역에 구리체구를 도입한 문화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남부에서 선사시대 이집트까지 기름이나 지방을 실은 배를 운반하기 위해 당나귀를 길들인 최초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건축에 관한 이 문화는 난로와 굴뚝이 있는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을 개발했으며 그 중 일부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밀, 보리, 렌즈콩, 완두콩의 잔해가 발견된 헛간을 가지고 있었고 낚시에 종사했습니다. 첫 번째 정복자의 문화. 이집트학자 베르너 카이저에 따르면 이집트 문화는 세 단계를 거쳤다. 기원전 4000년에서 3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도자기, 벽, 상아로 만든 공예품의 개선이 나타납니다. 인구가 남쪽으로 확장되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인구로부터 청금석과 같은 원자재의 상업적 교환이 시작됩니다. 장례식 관행에 관한 한 지도자를 위한 더 큰 무덤이 존재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유해와 뿔까지 발견된 평민 전용의 작고 단순한 다른 무덤과 공존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누로 알려진 최초의 대도시가 생겨났고 5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단계가 도래하면서 권력을 잃지 않고 도시 국가인 히에라콘폴리스로 대체되어 더 적은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중앙 집중화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시내산과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으로 퍼졌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의 히에라콘폴리스라는 도시는 이집트 문화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상형 문자에 앞서는 최초의 기호와 역사상 최초의 이집트 사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차원에서 그들은 가장 오래된 이집트 신화를 책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원전 3000년경에 큐비트와 아니스, 현재 헤비도스의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이 두 번째 도시는 북쪽 도시와 마디의 통제권을 맡게 될 도시로서 누비아와 팀 도시로 확장될 것입니다. 최초의 고유 상형 문자, 항해, 최초의 상형 문자, 각 군주의 독특한 인장, 최초의 왕실 묘지 및 최초의 관계 작업이 개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초의 이집트 왕조가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최초의 파라오 나르메르, 기원전 3세기 이집트의 사제이자 역사가인 만톤에 따르면 최초의 파라오가 등장하기 전에 각 도시 국가에는 자체왕이 있었습니다. 오로스라고도 불리는 호루스, 두 번째 전갈, 증거가 있는 왕조 이전 시대의 몇 안 되는 왕 중 하나입니다. 호루스가 죽은 후 히에라콘폴리스와 팀이 복속시킨 다른 도시들의 지배권은 무너졌고 그의 아들인 초대 파라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의 통치, 기원전 3100년경. 마네토가 묘사한 나르메르는 처음에는 실제 왕이 아니라 신화 속 왕으로 생각되었지만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첫 번째는 1898년 고고학자 제임스 에스키벨이 발견한 히에라콘폴리스 시의 나르메르를 묘사한 일련의 벽화였습니다. 나중에 1993년에 고고학자 곤타로 트리어는 티니스에서 카이베르가 발견한 나르메르 벽화와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는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21세기의 그의 이름은 역시 튀니스시에 위치한 덴데라 무덤의 고대 파라오 목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아하와 함께 메미피스시의 창조자 또는 적어도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는 나이트오타 여왕과 파라오 의삭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르메르가 죽은 후 아하라고도 불리는 그의 아들이 이집트의 왕좌에 올라 하부 이집트의 베네딕트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연대기 작가 후리오 아프리카노에 따르면 그는 아내 사이에 자녀가 없었지만 그의 첩 중 한 명인 가수와 함께 자녀를 낳았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사람은 다이어입니다. 만톤에 따르면 그는 30세의 파라오가 되어 70세까지 통치했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 중에는 멤피스에 궁전을 짓고 히에라콘폴리스 요새를 만든 것, 나중에는 사카라 네크로폴리스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 전쟁의 여신인 니테에게 헌정한 사원, 사에즈시에 위치한 집 등이 있습니다. 낮은 이집트에서 그는 또한 이집트에서 최초의 해부학적 연구와 최초의 부검을 담당한 최초의 파라오였습니다. 팔각삽에서 그것은 그가 가나안과 상업적인 거래를 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누비아 및 리비아 왕국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화과나 사카라에서 발견된 수많은 물체에 나타납니다. 일부 상하 서판에서는 왕국 통일에 가능한 기념 축제를 축하할 때 관찰됩니다. 명판 중 하나에서 그는 의식 희생에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초의 파라오인 메디네트, 그의 아들 데이가 죽은 후 그는 나이트가 사랑하는 메리나이트 여왕과 결혼하여 다이어와 다이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이어의 재임 기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단 발렌티나와 유넬카프 공동묘지의 건설을 책임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가 매장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무덤은 그가 죽은 후 수세기 동안 숭배의 중심지이자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57년에서 39년 사이에 통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 메리나이트 여왕은 BC 2000년경 그녀의 아이들이 명령을 맡기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파라오의 칭호를 취했습니다. 수년 동안 메디넷은 엘레판티네에 위치한 큰 마스타바에서 그의 이름이 그의 자손과 연결된 것으로 발견될 때까지 남자로 생각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다이어처럼 그가 타인스시의 장례 기념물을 계속 건설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의 정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게르니트 여왕과 그녀의 아들의 결혼을 주선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왕은 만톤에 따르면 23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으며 후손을 남기거나 위대한 혁신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한 그녀의 아들 디아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마디 문화의 정보광 부토. 나르메르의 통치 기간 동안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합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통치자 직함을 가진 파라오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GPS, 즉 대관식을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의식을 제정한 파라오 데네브의 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팔레르모 석재의 비문에 따르면 파라오 데네브 정부는 수많은 종교 의식과 그가 영토를 원했던 시나이의 유목 부족과의 전쟁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 중에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사망한 사카라 묘지에 있는 그의 어머니 메리나이트의 무덤 건설과 유넬카프 묘지에 자신의 무덤 건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덤을 포장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10시에 저주받은 파라오가 나타납니다. 몇 년간의 번영 끝에 첫 번째 왕조는 19년 동안 두 번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 중 첫 번째는 연구원 A. 토비 윌킨슨에 따르면 거의 10년 동안 통치한 파라오의 재임 기간에 올 것입니다. 팔레르모 스톤의 비문에 따르면 어디에 있나는 상부 이집트, 특히 메르브라고 불리는 테니스 도시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그의 정부는 이집트에서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고 그의 장남인 사베 왕자를 잃었습니다. 그의 안식처는 비교적 작고 단순한 무덤에서 발견되는 유넬카프 공동 묘지였으며 매장실은 전적으로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의 시신은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기념물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우도록 명령한 것은 일부 증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못한 것은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미워했음을 나타냅니다. 제1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인 그 출현의 번법이 선조의 역사를 지워야 한다는 것은 이집트 역사를 통틀어 여러 번 반복될 관행의 시작이었다. 이 조치가 두 번째로 적용된 것은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이전 사원의 경우처럼 신화의 신이 아닌 파라오를 기리기 위해 행해진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 이집트는 내전에 휘말려 제2왕조를 세웠다. 이집트의 역사는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천문학 연구를 수행한 최초의 사회 중 하나였으며 상형 문자를 작성하고 크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디자인했습니다. 기원전 1만 년 동안 그들은 고대 이집트의 첫 번째 후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사용하신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설명 아래에 있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서 우리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